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문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인천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두 가지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이 오늘 모여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민으로서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두 분을 이제 제가 모셨는데요. 신현수 회사장님과 이용우 명예회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연수가 기본 20년은 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강의했던 내용들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특별히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연수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진행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두 분의 강사님이 25분씩 강연을 하시고요. 도합 50분이 되겠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메모지 다 드렸죠. 즉시 메모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모두 다 질문을 다 하면 오늘 밤이 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16테이블에 16분이 한 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짰는데 지금 저기 이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네요. 근데 아마 몇 분 더 오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한 30여 명 오실 걸로 기대를 했었고, 또 그 정도 아마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책상 4개, 그러니까 두 줄에 계시는 분들이 한 조가 돼서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그때 이제 서로의 질문지를 서로 내밀고 우리는 이거 질문하자 하는 걸 2개를 뽑아서 대표 질문자가 질문을 해주시면 4개 그룹이 되죠. 8개의 질문. 그 중에 제가 4개만 선정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해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시간이 여기가 9시까지 맞춰야 되는 시간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더 이야기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신현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주제, 인천 사람과 인천 문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사단법 인천 사람과 문화라는 단체에서 이사장을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학교에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구나. 이런 자유를 아주 만끽하면서 학교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게 정말 부담 가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길지 않아서 인천 사람, 인천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천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883년 개항 이후로 그 전국 8도에서 모여서 몰려들어서 그 도시가 형성된 곳이죠.
그래서 인천 사람 하면 고민이 도대체 누가 인천 사람이지 하는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닌 사람이 인천 사람인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 인천 사람인가? 인천에 태어난 사람은 인천 사람인가? 몇 명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 도대체 인천 사람은 누구이지? 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 우리 그 고장의 그 성격상 이 만들어진 성격상 그래서 그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동네고 따라서 누가 인천 사람인가를 그 또 규명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럼 인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인천 문화는 인천 문화 뭐가 인천 문화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한 동네입니다. 뭐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 빼고 이렇게 다양한 그 고향을 가진 시장이 선출된 곳이 인천 말고 또 있나요? 광주시장, 광주광역시 시장을 대구 사람이 뭐 됐다든지 뭐 부산광역시장을 광주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우리 인천은 서울 빼고 유일하게 광역시를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따져봅시다. 뭐 안시장, 충청도, 또 뭐 송시장, 전라도, 호남,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박 시장님이나 현재 유 시장님은 여기 인천에 학교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이야 그 정말 그렇구나 인천이 그 먼저 어떤 상징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충청도 사람이 시장을 했다가 전라도 사람이 시장을 했다가 여기 또 거기서 그 학교 다니는 사람이 시장했다 하는 동네는 인천밖에 없어요. 서울 빼고 서울은 이제 워낙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인천의 어떤 인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인천은 어떤 도시이고 인천은 누가 인천 사람이고 어떤 문화가 인천 문화인지를 좀 계속 공부하고 천착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숙명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1888 개항 이후로 뭐 일자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오늘 팔도에서 그래서 무슨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인천 짠물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어원 뭐 주한 염전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당구가 짜서 뭐 짠물이라는 뭐 별소리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 인천 사람이 누구고 인천 문화가 뭔지를 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기 한 산물 다 나올걸? 충청도가 고향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많이 안 계시네. 호남이 고향이신 분.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경상도 많으신 분. 원래 인천에 태어나신 분. 그래도 오늘 인천에 태어나신 분 많이 계시죠. 하여튼 이렇게 그 어디 모임에 가서 이거 해보면 거의 통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막 30% 막 뭐 20% 이런 식으로. 인천 역사는 이제 다 이제 아시는 거 다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다 넘어갈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천은 여기만 인천이 아니라 저 이제 부평 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부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평 사람 좀 이상하지만 이떤 부평의 어떤 그 평야의 그런 문화권과 인천 여기 그 바다 해양 문화권이 합쳐진 곳이라는 걸 좀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합쳐진 다양한 곳이다 이런 걸 좀 명심을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려고 하고요. 역사는 옛날에 부평역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인천 이제 왜 다른 동네도 이제 오늘도 뭐 금요일이라 저도 막 버스 타고 좀 왔는데 간신히 왔는데 인천이 이 고속도로를 한 번 나뉘고 남과 북으로
그다음에 또 철도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군데를 위로 넘든지 밑으로 넘든지 하여튼 넘어 다녀야 돼요. 그 두 군데나 그 넘어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이런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는 노력해서 얼마나 진척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게 이제 공원으로 박상 대표님이 노력하고 계신데 공원 되는 거죠. 얼만큼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 시장님이 구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는 이제 그런 제안하고 계신데 저는 아주 적극 찬성이고요. 남구는 이제 미추홀로 바꿨고 동구, 중구, 지금 뭐 제물포구 또는 뭐 또 영종구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왜 이 구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중구는 전 동네마다 다 있어요. 대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 중심이 됐던 데를 중구라고 하거든요. 인천 인천 부청이 건물이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중구고, 그 중구의 동쪽에서 동구 뭐 서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방향과도 맞지도 않고, 남동구 같은 이름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마치 남동 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남천면과 조동을 합쳐서 그 남동면인데, 이런 좀 헷갈리는 이런 이름들.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구 이름을 이렇게 좀 바꾸는 거에 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천 사람이냐, 결론부터 뭐 메가더가 인천 사람이냐, 뭐 우리 메가더 앞에 사진 다 한 번씩 이제 학교 다닐 때 찍어봤지만 좀 우스운 얘기죠. 메가더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뭐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넘고. 여하튼 김남주 시인이 전 세계에 남해나라 남해나라 장군의 동상을 저렇게 세워놓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동상까지 날 한복판에 세워놓고 기념할 이런 시를 썼는데 한번 좀 생각해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 뭐 이렇게 김구 선생님도 있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인천에 태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감옥 생활하고 가셨지만, 태어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정치적 의미도 있고, 인천 사람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이 분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강화 분이고, 옛날에 선거구가 2개였어서 그 강화 이제 부평은 다 이제 한성구여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나중에 농수산부장관 하셔서 이분이 굉장히 그때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런 데 혁혁한 공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승만이 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사법살인 사형을 당했고요. 무려 52년 만에 무죄로 됐죠. 조방에서 한 얘기들 뭐 있었고, 나중에 강화에 뭐 이런 여러 흔적들이 좀 있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 이제 이 인천대공원에 광마리 여사랑 같이 어머니랑 있는데 좀 물론 공원인도 의미가 있지만 좀 많이 더 다니는 뭐 좀 이렇게 옮기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축항 만들 때 뭐 기록 박범일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사슬을 묶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떨어져 죽고 싶었는데 같이 묶고는 동료 죄술 때문에 죽지 못했다, 이런 그러니까 인천이랑 이런 연고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신포동에 작년인가 김구
선생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뒤에가 그 감리서라고. 지금 감리서면 사법과 행정 다 합친 그런 건데 그 지금 한진 아파트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신포동에 여기 김구선이 세워놓은 거고요, 동상을. 뜬금없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이제 감옥에 있던 그 위에 자리입니다. 강화도 이제 나오자마자 방문하기도 하고. 김건 선생님 뭐 얽힌 얘기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이나 인천에 옥고를 치러서 인천과 인연인데, 근데 김건 선생님 인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향이나 어떤 정착인 의미나 활동 반경 이런 걸 보면 죽산 조봉환 선생님이 명실상부한 인천 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월재단 중심으로 이 조봉환 선생 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약간 지금 현재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 태어난 사람이냐, 뭐 인천에 태어난 사람 다 인천 사람이냐, 인천 사는 사람 다 인천 사람이냐, 여기는 불포천, 여기 저 어렸을 때 살 신촌이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신촌 출신인데 부평에 신촌 성글계 제가 어렸을 때 다녔고요. 이건 배다리 평화위원 있던 어렸을 때 저 병원 다녔었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인천 사람이냐? 도대체 누가 인천 사람이냐? 그럼 인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인천 사람 아니냐? 그럼 살기만 하면 다 살고 있으면 다 인천 사람이냐? 지금 직장 인천 살지는 않지만 사정상 현재 못 살지만 돌아올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사람 인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인천에 살긴 살지만 경제행위는 막 다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은 정말 인천 사람일까? 좀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간단한데요. 누가 인천 사람이냐?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천 사람이다. 태어났든 학교를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학교를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지금 현재 인천에 살든 살지 않든 인천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천 사람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인천을 사랑해야 인천 사람이다. 제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막 신 선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 인천을 사랑해, 인천 사람이라더라. 태어난 거 뭐 옛날 뭐 야구할 때 지금 뭐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호나 막 헤드 타이거즈나 뭐 더 많고 응원단이 뭐 그게 뭐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인천을 사랑한다면 야구단 뭐 축구단 이렇게 다 응원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천 문화 너무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너무 25분이라고 하니까 양이 5분 더 되겠습니다. 5분이요? 5분 남았다고. 이건 좀 그런데 인천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뭐 러일 전쟁, 병인양요, 신면, 프랑스, 미국, 뭐 러시아 여기 와서 막 싸우고 일본. 왜 그럴까요? 인천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로 이렇게 진입한. 그래서 옛날부터 한반도의 배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서울의 목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요한 곳이니까 전쟁이 많이 났던 곳이고, 그래서 우리 인천은 다른 뭐 한반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천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다. 뭐 연평도, 뭐 우리 백령도 이런 거 다 이제 있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다 막아놔서 친수 공간이 잘 없는데 다 뭐 철조망 쳐놓고 뭐 해서 도대체 이게 인천이 바다의 도시인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정말 명실상부 인천은 바다의 도시고요.
이 섬도 굉장히 많고 섬이 한 몇 개나 가보셨어요. 예, 섬나라 빼고는 대한민국에 섬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천에서 160개 이상이나 되고 여기 몇 개나 별로 못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인천 바다에도 섬이 저렇게 많은데 또 안타까운 건지 좀 계속 무인도가 인천만 그런 건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천을 사고할 때 이쪽만 사고하면 안 되고 여기도 인천의 면적이니까 인천을 사고할 때 반드시 바다도 함께 사고하는 그럼 굉장히 넓어지고 예,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천은 누가 뭐래도 노동자들이 만든 고생한 도시입니다. 뭐 동일방지부에서 대우 산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평, 남동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요. 지금 동일방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막 아파트 자꾸 짓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아까 인천 사람에서 뭐 비슷한 이제 그 겹치는 얘기인데 인천은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충청, 호남, 뭐 충청은 학교도 오히려 대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서 태안 이런 여기가 그냥 더 많이 왔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동네는 서울 빼고는 거의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인천은 문화도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 다문화여야 된다. 세월의 지사장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해불량수란 말은 사마천 사기에 이사가 간 축객서라고 해서 뭐 쫓아내지 말아 진시한테 가난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이 해불량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이걸 뭐 지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음식 다양성의 문화라면 짬뽕 뭐 이런 게 그 인천의 음식이 대표적 음식이 아닐까. 뭐 일본의 그 사카이로라고 짬뽕 하얀 짬뽕 파는 집인데 제가 이제 가서 찍어온 건데 여기는 인천은 이제 그 빨간 짬뽕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인천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그냥 바다의 도시라 바다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바다를 등지고 자꾸 서울 쪽만 보고 정작 서울로 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 이거는 자기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 그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천이 뭐 볼 게 있냐 뭐 회색 도시고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 누워서 침 뱉기고 희망을 만들어가고 희망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도시는 없거든요. 바다가 나와서 막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뭐 가서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뭐 중국의 어느 도시도 갈 수 있는 도시가 인천밖에 없어요. 시내버스 타고 내려서 중국 갈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굉장히 또 역시 하늘길도 지금 뭐 인천공항이 땅길 현재는 아니지만 이런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뭐 이런 그 러시아 횡단철도, 몽골 중국 이런 게 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희 유럽까지 영국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손기정 루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갔던 그 루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우승하신 게 정말 훌륭한 13일만 고생 13일 만에 베를린 도착한 거예요. 그러고서 우승을 했다는 건 정말 이거 옛날 인천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짠물 이런 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 인천 짠물이야. 인천 짠물 대목에서 많이 알잖아요. 이런 짠물이란 말 용어를 자꾸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미 알려주고 유명해진 말이니까 이런 걸 살려 쓰고 성냥공장 같은 지금 이제
뭐 배달의 그 성냥 박물관 생기긴 했지만 부끄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또 부평의 지하상 같은 거 왜 이렇게 지하상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게 그것 메울 게 아니라면 자꾸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터키 그랜드 바자가 뭐 별건가요?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캠프마켓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무슨 뭐 호수공원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옛날 거 그 살려서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 지금 우리들이 다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 결정할 그런 공간이나 그것도 남겨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호수공원은 뭐 너무나 흔하고 많고 그걸 해서 뭐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고요.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이게 미군 기지안에서 다 아파졌을 거예요 이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 땅이 생겼으니까 이걸 잘 그 토론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천 사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부산 사람이 인천을 사랑해 주나요? 광주 사람이 인천을 사랑해 주나요? 인천에 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천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더 노력해서 좋은 인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 물려주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슨 뭐 이런 제가 인천 사람의 대표도 아니고 뭐 인천 문화를 뭐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자꾸 같은 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인천에서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왜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해서 두서없었는데 일단 제 얘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뺏기셨어요. 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저기 문격 선생님 옆자리로 가시면. 자리를 왜 내줘요? 내주지 마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하고 강의를 같이 하신 분은 제 강의와 이렇게 중첩된 내용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죠? 아마 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이용우 명예이사장님이신데요. 치과 의사세요. 그리고 철학 박사이시고요. 해방문화차랑의 일대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이사장님으로 계시고요. 신현수 대표님과 더불어 인천문화운동을 주도하셨고 그 다음에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하셨어요. 신현수 선생님과 이용우 이사장님과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NGO 활동을 했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용우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는 PPT를 안 해갖고 여기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PPT가 준비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아니 저희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해주시고 네? 준비 없죠, PPT? 준비 안 하고 먼 거는 왔잖아요.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뵈니까 여기 와 뵈니까 전에 이렇게 아시던 분들도 여러 얼굴이 보이고 저는 지금 PPT는 준비를 못했어요. 마이크 이걸로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는 하여튼
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게 이거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예. 어차피 PPT가 없으니까. 이거 뭐 꼭 제 잘못만은 아니고 제가 한 열흘 전에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저는 뭐 전혀 PPT 생각은 못했고요. 하여튼 원고는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수 이사장께서 뭐 엑기스 되는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먼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또 저희 평생교육원 또 연수문화원 또 참여하신 시민 또 우리 사회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공부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크고 작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인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시민사회에 뭐 좋은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애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요점은 우리가 인천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살 것이냐, 어떤 시민, 내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거리 오늘 오면서 우리 동구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노인 일자리 교육받으러 와라. 또 하나는 동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행정감사를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런 이제 현수막을 받고 또 조금 아까 우리 신현수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평 캠프 그쪽에 이제 그게 조병창이었나요? 그죠? 그래서 조병창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며칠 전에 뵀었는데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그 보전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여튼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뭐 인천의 지역 현안으로 우리 인천 내양이 있잖아요. 내양. 1부도 8부도 이런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쨌든 간에 뭐 일정 부분 저희 권익도 또 의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하여튼 인천에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직장을 갖고 마스크 예, 인천에서 직장을 갖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왕성하게 또 시민사회 활동도 했어요. 말씀대로 해반문화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일들은 어떤 거냐면 전시나 공연이나 답사나 포럼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한 수백 차례 했을 거예요. 수백 차례 한 30년에 걸쳐서 했는데 최근에는 뭐 저는 이제 좀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뒤에서 구경도 하고 이따금 또 나가서 참여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 해반 문화에서는 뭐 저희가 유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소규모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일할 때는 보통 제 경험으로는 30대 후반에서 보통 60대 초반 그때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액티브하게 사회에서 주역으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적 여건이 각각 전부 세대별로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여건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그때 우리가 내가 어떤 가치를 쫓아서 할 것이냐, 어떤 꿈을 쫓아서 내가 일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내가 어떤 모임에 갈 것이냐,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어떤 시민으로서 살지 고민하는 그런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또 뭐 제목도 다르고 또 뭐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그런 역할이 있고 소임이 있을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이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지 그런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과 사회 문제는 개인이랑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균형추가 보통은 개인 쪽에 많이 가죠. 그게 당연한 거고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인과 사회에서 균형점을 갖다가 내가 이쪽에 더 많이 둘 것이냐, 어느 30% 정도에 둘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젊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에너지도 많지만 또 과대평가를 해서 뭔가 또 많이 하려고 그러고 사회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정책을 막 외칩니다. 외치다가 태양광을 외치다가 결국 태양광 사업을 땁니다. 태양광은 사라지고 이제 사업만 남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익을 외치다가 사익을 취하게 되고 사명감이 사역으로 바뀌고, 이러한 것들은 항상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가 균형추를 갖다가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90년대, 저로서는 1990년대랑 2000년대 정도가 되는데, 그때 시대 여건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또 문화도 너무 열악한 거예요. 문화적인 환경도 인프라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 자체만 갖고도 그게 작은 가치가 됐지요. 당시에는. 그런 시대 조건에서는 외치는 것만 갖고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아무거나 떠들기만 하면은 그거 자체도 사회에 조그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하죠.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친환경,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친환경 정책 막 외치다가, 그런데 이제 친환경 사업을 하게 됩니다. 펼쳐지고 문화 공간도 생기고 문화 인프라도 소프트웨어도 차지고, 그러면은 돈이 흘러 들어가죠. 당연히 또 돈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감은 땅이 물이 들어오니까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금이 들어가니까 조금 지나면 사람이나 단체가 당연히 기금이나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고 그게 또 시대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청에서는 다음에는 이제 관청 전에 용역회사가 생겨요. 이거 기금 잘 받는 법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 그런 회사가 생기죠. 또 교수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하죠.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획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용역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관청에서는 또 일례로 어떤 직원 하나 뽑는 일조차도 그걸 갖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왜? 공공성 강화하는 그런 것도 측면도 있지만 또 뒷말도 피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여건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점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시대적인 여건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관 기금으로 보자면 결국 개인의 역할이나 크기는 작아지고 관의 입김이나 영향력은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정보양 같은 거는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정보양은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개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크게 하는 것은 어디 있냐? 저는 그냥 자기 직업, 본업에서 하는 게 90% 이상, 어떤 때는 95%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교직에 있건, 정치를 하건, 아니면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든 자기 맡은 역할에서 최대한으로 하는 몫이 그게 사회적인 역할의 90% 이상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이 또 이렇게 둘러볼 사회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GO 역할 같은 그런 할 여지도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야 당연히 공공질서 잘 지키고, 그다음에 세금 잘 내고,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거보다 더 큰 사회적인 역할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NGO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역할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NGO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NGO 역할은 꼭 필요하죠. 소금 같은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이 친구 저 친구 그쪽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만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NGO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을 보는 그런 NGO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그 소금 같은 역할이 아직도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앞에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 나이에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제 나이 먹어서는 좀 이제 사회적으로 뭐 한다는 것은 좀 자꾸만 줄일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것들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우선 나이를 먹으면은 자기 보존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먼저 생존하려는 그러한 인간 본성을 좀 저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 위주로 보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전부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 조건이죠. 그게 조건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랑 있고 같이 있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거,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불과 화엄경에 이제 이런 귀절이 있지요. 일즉다 다즉일, 그래 하나가 모든 거고 모든 게 하나고,
결국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이고 개인이 사회고 모든 것들이 모든 시대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모든 영역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역이 전체 인드라망에서 개인의 한 줄 인연이나 한 줄 역할이 우리 전체 인드라망의 한 줄이죠. 그리고 그 줄 자체도 어쩌면은 이게 내 줄이 아니라 그 과거 아주 먼 시대에서 그게 나한테 시혜로 은혜로 온 걸 수도 있어요. 시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도 과거 누구 또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식물 그런 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내 몸 자체가 우리가 고려시대 몽고에 잡혀갔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은혜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은 뭐 유엔군이나 국군이나 전사 죽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을지도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그 시혜로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는 그런 쪽에 결정적으로 다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죠.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위주로 다 세상을 판단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거 조건화돼 있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인간한테 주어진 특혜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일 수도 있죠. 아니 너는 너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설령 과대망상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허용한 걸 우리가 받은 거죠.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이나 과거 시대 그 옛날 그것으로부터 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지는 못하죠. 당연히 만약 그러면은 완전히 도튼 사람이고 성인 군자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런 거 지금 가끔 가다가 한번 뜨끔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역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나 과학이나 문화예술, 역사, 종교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인드라망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례로 그냥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또 뭐 완전히 뜬구름만 잡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례로 우리가 어떤 방송이나 신문이나 유튜브 이런 것만 갖고 그것만 그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소견만 갖고 사회가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넓고 긴 호흡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 세대 얘기도 했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더 넓게 어떤 때는 우주적으로도 한번 뜬구름 잡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넉넉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선생님 우주 생긴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닐 때 한 10년 이상은 됐겠죠? 한 138억 년 됐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그러면은 지구는 과학자들이 지구는 46억 년 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생명 DNA 있죠? RNA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혼났잖아요. 혼나고 지금도 있고 마스크 지금 벗으라고 그래서 벗었는데 이게 그 DNA, RNA가 35억 년 됐어요. 그러면은
두 발로 걷는 이런 영장류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700만 년, 800만 년 그렇게 됐어요. 그 시간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뭐 고릴라니 뭐니 그런 영장류들, 인간,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13만 년 됐어요. 13만 년. 13만 년. 그러니까 그걸 12시간으로 보면 똑딱할 1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거는 겨우 3만 5천 년 된 거예요. 3만 5천 년. 3만 5천 년.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줄이나 우리 목숨이 거기에 다 연결돼서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선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이제 PPT 그림이라도 한 2개 그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말로만 드리면 하나 더 예를 드리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에 대해서. 선생님 저기 그 사과가 왜 떨어지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에 있는 거 사과가 떨어지면 뭐 하여튼 꼭지가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지죠. 왜 떨어지겠어요? 예? 뉴? 뉴턴?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때는 뉴턴의 만류 인력 또 중력 때문에 그 지구가 끌어당겨서 이놈이 떨어진.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윤종만 대표님 그렇게 생각해요? 주무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뉴턴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 뭐 공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그럴 필요 없고, 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중력이 아니라 중력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장처럼. 그리고 그 자기장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공간에 있는 이 공간이 늘어지는 거야. 공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고 이게 공간이면은 이게 쭉 늘어져 갖고 공간이 이렇게 땅에 닿는 거예요.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공간이 변하는 거야.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변하는 거야. 공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간은 절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만 모르지 저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한 5년 전에 과학책을 봤는데 옛날에 배운 것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저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헤라클레이토스나 그래서 만물은 변한다 그러면은 변화.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은 공간 변하는 건 생각도 못한 거야. 그죠? 우리 만물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간은 옛날에 이제 그렇게 절대적인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면은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걸 해먹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해먹이 있어요. 양나무에 매달려 있는 해먹이 있어요. 늘어지는 거 있죠, 해먹. 여름에 거기 누워서 자면 쭉 땅에 깔려서 망이 있는데 해보셨죠?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쭉 가라앉아요. 그럼 해먹이 공간 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쭉 내려앉은 거예요. 공간이 빨려 내려간 거죠. 공간이 변한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기일식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기일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달이 있는데 해가 있고 우리 지구에서 달에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해가 안 보여. 깜깜해. 달이 다 가렸어. 그런데 옛날에 한 열흘 전에 저 태양 바로 뒤에 어떤 별이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었어요. 걔는 항상 그 자리에서 태양 뒤에서 있던 친구야. 그런데 우리가 빛은 직진한다고 그러잖아요.
빛은 직진한다고 그랬잖아. 얘가 여기 뒤에 있던 친구인데 별이 얘가 이제 가렸으니까 이게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보이는 거야. 별이. 그러면은 별이 빛이 태양 때문에 막혀서 안 와야 되잖아. 안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보여요? 그럼 이 친구가 빛이 돌았네. 빛이 직진을 안 했네. 빛은 직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빛은 직진하는데 이 공간이 휘어버린 거야. 길이 꼬부라진 거를 빛이 그것 따라서 이렇게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있는 공간이 막 그 중력장 때문에 휘는 거예요. 공간이 막 휘는 거고 휘는 걸 따라서 빛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 말씀에 이제 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자체가 이게 100년이에요. 100년 만에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 삶에는 또 아무 지장도 없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 사는 거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렇게 맨날 보는 그 공간에 대한 그 지식이나 알미 100년 만에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고 새로운 해석으로 꼭 이것이 또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새로운 해석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우리의 지식이 이것도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거죠. 과대. 이게 꼭 맞는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들 과대평가한 거예요. 사실은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그렇게 안 되는 게 공간같이 맨날 보는 거 이런 것들 그거조차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리 사는 데는 그 안 되는 것 자체가 전혀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야? 그럼 사실은 별거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2분 남았어요? 네. 그 인간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우리 또 저랑도 집사람이랑 이제 생각이 다르면 막 부딪혀서 피튀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알매 뭐 저런 거는 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 뭐 태양이 지구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거 관계없이 그리고 그거 또 뭐 그렇잖아요. 그때 그랬죠. 500년. 그때 뭐 성직자들 화형시키고 뭐 하고 그래도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 알미라는 것이 그렇다고 뭐 다 캐세라 그렇게 살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자기 알미나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그것만 경직되게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우주 얘기까지 이렇게 갔던 것은 우리가 세상사가 인천 얘기는 우리 신현수 이사장께서 다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그럴 때는 조금 넓게 역사 또 우주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면은 우리 자신이 조금은 넉넉해지고 또 사회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감사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에 조금 유연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 남았다니까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흙덤에서 놀든 시멘트 덤에서 놀든
또 종이더미 뭐 요즘 암호화폐나 주가 조작이나 투표지 장난이나 이렇게 놀든 아니면 꽃밭에서 놀든 하늘에 구름을 보고 놀든 별을 보고 놀든 선택할 거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저희 삶이 지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귀하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선택하는 그런 기쁨도 느끼면서 또 자존감, 자신에 대한 인천에 대한 자존감, 사랑 마찬가지로 인천을 사랑하는 건 자기가 사는 곳,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천에 살고 있고 또 인천에 내 친구들이 있고 같이 인천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인천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또 어디 딴 데 가면은 거기 그 지역을 사랑하고 거기서 살아야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한 줄 인연이나 그 한 줄 역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나는 어떤 걸 그렇게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나 저한테 남겨진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지만 가끔은 그러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하늘의 별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용우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짧죠. 사실은 이 두 분을 한 60분짜리 통강의를 이렇게 마련해서 좀 두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혹시 제가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될 경우 인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철학적 비전을 제시해 줄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 한 타임으로 이렇게 좀 채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인문학 공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런 공부를 오늘 두 분에게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저 두 분 모시고 다음에 2시간짜리 강의를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들만 해주셔서 이제 좀 강의를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미안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좀 그 뒤에 메모지에 좀 적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예, 거기 여기 요렇게 요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5분이 그 질문지를 서로 내놓고 어느 질문을 좀 해보겠다 하는 걸 하나 좀 정해보시고요. 10분 동안 여기는 이렇게 5분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는 두 줄이 모여서 질문지를 꺼내서 이 질문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정해주시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는데 역시 저 남 선생님이 좀 그 주관을 좀 해주시고요. 저기 심현빈 관장님, 거기 그 10분 동안 어떤 그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 문제를 거기서 좀 상의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주현 선생님 좀 해주시고 여기는 이은택 선생님이 좀 해주시죠. 예. 자, 10분 동안 10분 질문할 내용들이 다 끝나면 화장실 가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조, 여기 2조, 3조, 4조 하겠습니다. 1조 결정했나요? 네, 1조. 자, 2조 아직 논의 중인가요? 결정했어요?
2조 결정했습니까? 오케이. 3조 결정했습니까? 거기 사항이 많아서 결정했습니까? 4조 결정했습니까? 4조 결정 아직 못했어요? 자, 그러면 1조 저기 두 분 나오시죠? 자꾸 일어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예. 질문이 좀 까다로운 게 있을지 몰라요. 주는 거 없이 주는 것만 많은 거 주는 것도 없이 주는 거 없이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예. 이걸로 했지 뭐 이거 하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괜찮아.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1조 질문 하겠습니다. 저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리 좀 나오세요. 네, 나와서 사진 한 방 찍으세요.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1조 질문자 이은택입니다. 저희는 그 신현수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천 사람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인천 사람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방법이 인천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천을 사랑하는 방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게 어떤 거가 있을지 찝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좀 하시고 그러니까 내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걸리도 비근한 예인데 뭐 장수 막걸리가 있고 소송주가 있잖아요. 근데 소송주가 인천에 만든 막걸리인데 소송주 이름의 뜻도 잘 몰라요. 왜 소송주인지도. 근데 여하튼 그분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양주장이 여러 개 있는 걸 이제 합쳐서 지금 이제 청천동에서 만들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맛도 정말 좋고한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장수 막걸리.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맛이 없어도 소송주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맛도 더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자리 그 소송주에 일하신 분들이 인천에 사실 인천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고 그게 잘 돼야 또 그분들도 이렇게 뭐 월급도 가져가고 비근한 예인데 저는 그 학교도 뭐 좀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자꾸만 인천에 학교 보낼 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정말 다 빠져나가면 인천에 정말 보낼 데 없게 되고 그래서 조금 현재 좀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해서 고쳐나가고 해서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 아무 노력 없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야구 같은 것도 저는 SSG 기업이 좀 요새 그렇긴 하지만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 인천 연고팀이잖아요. 근데 뭐 나몰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도 뭐 서울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뭐 인천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뭐 영화공간 주황 같은 데는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공간인데 늘 언제 없을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꾸 가줘야 문제 예술 영화라 좀 약간 어려운 영화도 있고 하지만 자꾸 가줘야 그것에 일하는 분들도 할 말이 있고 이 없애자는 이런 데에서 할 말이 있지.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마운 공간인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인천을 무조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내 손해고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냥 어차피 여기 살 건데 여기 사는 동안은 주인으로 살아야지 떳떳하고
또 자식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하는 거지. 자꾸 자식들한테 뭐 인천이야 뭐 이렇게 후지다고 하고 이건 정말 누워서 침 뱉기고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 말들을 자식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자식들 여기서 우리 자식들은 대부분 여기서 낳잖아요. 거의 다. 우리 세대야 저만 해도 이제 뭐 청주에서 어렸을 때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이제 인천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 여기서 낳고 키우는데 아빠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천에 소비하고 아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는데 인천에 소비하고 인천에 있는 가능하면 인천에 있는 학교 보내고 내가 안 보내면 누가 사는 사람이 안 보내면 누가 귀하게 여기 보내죠. 인천에 술 이왕 꼭 찾아서 마시고 막 갖다 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주 안 갖다 주면 정 사장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안 갖다 놓으면 왜 갖노라고 막 가게 이렇게 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까지 뭐 인천이 야 정말 인천으로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좀 꿈이지만 왜 또 그게 꿈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동네 민주만 그 대표님은 지금 뭐 이 지역운동 30년 40년 하고 계신데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런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살고 많이 늘어나면 그게 좋은 도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대답이 된지 모르겠지만 구체적 인천에서 소비하자 카드 그리고 이음카드 요새 10% 다시 1억 매출 1억 그 이하인 가게는 10% 됐지만 아니 10% 할인도 해주고 또 우리 이 영내에서 소비를 일으켜서 하고 막 서울 자꾸 뭐 서울 망갈고 살 수는 없지만 꼭 인천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꾸 영내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부천 가지 말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거듭 말씀이죠. 우리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누가 귀하게 여기죠? 남이 나를 왜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인천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부산 사람이 인천을 귀하게 여길 까닭이 없죠. 왜 귀하게 여겨?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손님처럼 살지 말자. 객처럼 살지 말자. 우리 인천이 그런 게 많아요. 나는 고향이 충청도야. 나는 뭐 태안이야. 또 뭐 나는 뭐 장흥이야. 막 이러면서 어차피 살면서 자꾸 그냥 손님처럼 그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뭐 인천 전도사가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이 되셨죠?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거기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상문 대표님의 민주시민교육 함께 계속 들었었고요. 제가 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강사의 모델로 제가 삼고 계신 분이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인천 사람과 문화도 그렇고 해방 문화도 그렇고 인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천의 문화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시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뵐지는 저도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요.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모두 공통된 게 뭐냐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쪽에 신영 선생님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 이용우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개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이 형평성에 맞춰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 해주셨고요. 또 반대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은 높아졌는데 과연 이게 사회를 위한 건지 전체를 위한 건지 혹은 나를 위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전체를 우선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을 우선을 해야 될지
이런 시민사회가 좀 정착하고 인천의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선배로서 어느 거에 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여쭤봐달라고 제가 대신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냥 뭐 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보통은 그래서 그 젊었을 때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보통 젊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이 없고 그래서 그 본인의 역량보다도 조금 더 많이 사회에 대해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안 들리세요? 요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에너지가 많고 또 자기에 대해서 자기 역량보다도 자기를 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가 사회에도 뭔가 조금 더 많이 할 줄 알고 그런 지점에 나를 갖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에 있으면은 밤보다도 글쎄 어떤 때는 애들보다도 좀 사회 쪽에 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껏 그다음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같이 이웃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얘기했지만 아까 일찍 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개인이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나고 결국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피부로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런 맥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기금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꿈 같은 얘기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꿈 같은 얘기는 우리 신 대표님께서 이제 소송주 술 먹고 얘기 하시자고 이렇게 이제 술 먹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인천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은 우리가 또 꿈은 우주를 꿔도 되는 거예요. 그 우주가 다시 또 인천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기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참 답답하고 그런 게 있으셔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뭐 방법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 답이 됐을 줄은 모르겠는데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제가 이게 마이크가 좀 못 그 지금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핵심이 기금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질문의 핵심이 뭐죠? 기금 문제도 사실 포함돼 있어요. 기금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 이게 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는 그 사회 사각지대에 있어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는데 요즘 한쪽에서는 요즘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이런 반응이 오는 이 차등의 갭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말 내가 자존감을 갖고 내 뜻을 펼치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반적인 시설이나 제도들이 보완이 된다면 개인이 그거를 해나갈 수 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해낼 수 있고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구나 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내 자신의 자존감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나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저는 더 큰 필요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주제로 가면 이 시민사회 영역을 뛰어넘는 정치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좋은 인천의 이제 한정에서 얘기하면 좋은 시장 뽑아서 그런 불평등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고 그런 이제 그 정치 영역인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문서체 여러 가지 노력들은 사실은 어떤 아까 기금 얘기도 나왔는데 기금이 나오면 하고 기금이 안 나오면 안 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설령 나오면 좋고 또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모든 행동은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내 행복이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살아보니까 나만 위해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남을 위하고 이웃을 돕고 이러니까 행복한 걸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뭐 종교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이 나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하고 이웃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넘쳐나면 우리 인천이 좋은 도시 정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불평등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영역을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금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저 단체는 맨날 받는 것 같고 우리 단체는 못 받는 것 같고 막 시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본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단체를 만약 각각 단체가 있다면 단체의 본령이 맞는 거 열심히 하고 해서 프로펠을 내서 또 받으면 좋고 또 안 받으면 뭐 또 그거 못 받는 데에서 또 이렇게 모금해서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돕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남 돕자고 나온 분들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자고 여기 이 밤에 모여서 이런 토론하지 않죠. 다 그래도 이웃을 돕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운동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뭐 누가 시민운동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이렇게 행복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우리 10년 사형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더 큰 불평등 이걸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이미 정치 영역이고 시장, 뭐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 이런 영역이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이렇게 모여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대신 구체적인 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 근데 이제 아까 시대적인 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주 옛날에는 기금조차도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 흐름 속에서 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말씀 이제 듣고 조금 그런 기금 얘기를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게 좀 아니야 두 개의 질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대적인 여건이 지금은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충족이 돼서 옛날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또 불평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 신현수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금만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닐 정도로 그런 정신성들을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본인이 기쁜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누구나 그거는 우리가 뭐 내 걸 뺏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이렇게 줌으로써 그게 우리 손주나 아들이나 자식 사랑 이런 것들은 줄 때 더 우리가 더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개인의 행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가 넓게 조금 예. 네, 뭐 한 가지 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은 남 선생님. 아니요, 4점 먼저 하실래요? 나오세요. 예. 심현민 선생님. 예. 아까 영화 공간 주안 가자고 했는데 전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공간 주안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저 와 계신지 모르고 그냥 한 건데. 네, 또 뭐 영화 공간 주안뿐만이 아니라 뭐 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예술 영화 관련해서 인천에 애관극장도 있고 백인극장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오래된 그런 극장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서 영화공간 주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런 질문이
그 인천이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라든가 또는 서울이 장남이면 인천이 뭐 차남인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서울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 뭐 영웅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천이 그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흥우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시민사회 인천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환경 보호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환경 보호는 인류 애적인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좀 작게 인천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인천 시민으로서 이러한 그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말씀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어렵지 않아요. 두 분 한 말씀씩 다 두 분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 충분하니까요. 예. 먼저 예. 질문이 예. 요지가 어떤 분이 직접 한번 환경보호는 인류애적인 부분이라서 모든 인류가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저희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이번에도 또 서울의 발전 시설을 거의 다 인천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소 관련된 테스트 베드를 인천에서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립지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럼 환경 보호를 하니까 이걸 그냥 허락해줘야 될지 아니면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같이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인천이 어쨌거나 수도권에 있는 도시 하나로서 수도권의 모든 환경 유해 시설을 저희가 다 안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 시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질문 왜 이렇게 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건 힘드세요? 여기 주시는 것도 없고 벌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 힘드시구나.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 형님이 70대시라 아니, 아직 안 해요. 은근히 자존심을 자랑을 하시는. 앉으세요. 예. 글쎄 앉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 진작했을 걸. 아, 글쎄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인천이 이제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지나 그 이전부터도 인천이 많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인천이 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항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되고 그럴 때는 공단이 다 인천 쪽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산업화 그 목줄 역할을 했죠. 우리 숱한 노동자들도 일꾼들 다 와서 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을 했고 그거에 이제 또 연장선으로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들도 어찌 보면은 참 저 인천이라는 곳이 그 역할이 한국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어머니 역할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참 많이 했지요. 엄마 역할을. 근데 지금 하여튼 그 반대를 할지 뭐 할지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 자체는 그거 자체로다가 뭔가 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천 사람들한테 나중에 받을지 저희들한테 나중에 앉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의자에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애들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문제에서 좀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론 하여튼 너무 과하게 쓰레기 매립지를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면 반대해야죠. 반대하고
다른 데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안는다고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다른 도시들이 쓰레기 매립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매각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죠. 그죠? 한없이 그걸 하면은 그거 가르쳐 주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도 그거는 또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좀 지나친 거에 대해서는 그 액션을 취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뭐 음덕으로 또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꽃을 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대표님, 신 이사장님 어떤? 지금 형님이 그 의자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됐다고 하는데 제가 투쟁해서 그 지금 의자를 얻은 거예요. 그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고요. 저는 당연히 영도 빨리 그 화력 빨리 폐쇄해야 되고요. 여기 그 쓰레기 매립지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왜 인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여기 인천은 가도 뭐 막 떠들다 말 거야. 이러니까 그냥 막 이 매립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관심? 아니 뭐야 투표해 보세요. 꼴찌하잖아요. 요즘 좀 낮았어. 요즘은 투표 꼴찌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 대선 때나 조금 투표율 이렇게 높고 뭐 투표할 때마다 인천이 옛날에 꼴찌였어. 제가 그 투표율 숙명론이라는 칼럼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별로 그냥 뭐 반향도 좀 없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하니까 이 동네는 그냥 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나쁜 거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살면서 나는 떠날 거야. 영도 뭐 화령 나 이사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투쟁해야죠. 당연히 투쟁하고 물론 그 대한민국 전체 전 지구적으로는 지금 전 튠베리를 우리 지구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기회라고. 옆집에 불난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피해보고 하는 걸 왜 가만히 있죠? 막 데모도 하고 가서 시위도 하고 영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냥 근데 그런 행동 없이 액션 없이 그냥 인천 왜 맨날 뭐 저러지? 라고 해결하나도 안 되죠. 누가 해결하죠?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인천 문제를 뭐 부산 사람이 해결해 주나요? 광주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나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어떤 전 우주적인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형님 철학 박사라 이 근본적으로 맞지만 우리 이제 여기 또 우리 인천에서 살아가는 인천 300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니까 인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무시당하면 안 되죠. 뭐 오세훈 시장 그렇게도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막 기자들도 쓰고 언론도 쓰고 심사에도 헛소리하지 말아라 쓰고 뭐 뭔 소리냐 이렇게 자꾸 해서 인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일반 의인들이 살고 있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함부로 못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중심을 안 잡으면 누가 뭐 그 중심을 잡아주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화를 빨리 폐쇄해야 되고요. 행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3조 질문해 주시죠.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3조락하네요. 하나요. 오늘 두 분 선생님한테 좋은 것 잘 들었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인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저는 우리 애들을 인천으로 다 이렇게 주민등록 다 했어요. 다 했고 인천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고 하는데 우리 박상무 선생님 덕분에 참 많이 배우고 참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실은 앞에서 대답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드릴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 인천 시민으로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활동을 30대에서 60대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를 살아가는 인천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질문과 더불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신현수 이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저부터. 투쟁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 형님이랑은 그 임으로서 이제 계속 같이 인사 활동하기도 했지만 또 그 형수님이 또 저 누님 친구고 그 누님이라고 할 때 또 딸을 또 제가 제자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집이라 이런 게 인천 지역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좀 험한 일을 많이 겪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해직도 되고 뭐 막 또 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좀 뭐 잘난 척하다가 또 막 좀 험한데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막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뭐 인천연대라는 단체도 하고 선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용감했던 거지 같은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나 혼자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겠다. 그리고 나는 살면서 너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너랑은 이게 달라서 안 되고 너랑 이게 달라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마이너스 운동을 그 인천에 살면서도 친구도 없어지고 후배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사실은 플러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너랑 이게 다른 게 있지만 이게 같으니까 같은 거 갖고 어떤 일을 좀 도모해 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그 풍성하게 생각해서 풍성하게 사람들 모으고 사실 정치라는 게 99대 1은 없잖아요. 그냥 51대 49 정도면 해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정권 잡고 이런 거지 무슨 뭐 완전한 뭐 넌 다 옳고 넌 다 그러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 때 나랑 같이 할 사람 많이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랑 이게 다르다고 마이너스 운동하면 나 혼자 깃발 두고 있으면 전 이제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깨달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랬겠죠. 형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이제 깨달음이 높으신 거고 현재 60대 중반이니까 이 정도의 깨달음인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인천에 사는데 자고 자식도 학교 다니고 하는데 정작 인천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맨날 잠만 자고 그냥 뭐 아무 관심이 없었어. 이건 정말 오늘 그런 깨달음이 왔어. 정말 크게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무슨 어떤 거대 담론 막 그 얘기하고 했지만 별로 변하는 것도 없어.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이제 뭐 철이 들었다고 할까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 마이너스 운동보다는 플러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인천 사랑과 문화예요. 아직 미약하지만 이제 내일도 1년에 2번씩 길 떠난 인천 공부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내일 소청도 가요. 그 섬 가서 보고 인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직 미약하지만 저는 또 뭐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법인들이 막 혼자 막 많이 큰 것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오아시스들이 인천에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또 때로 경쟁하고 또 서로 또 화합하고 이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고 제 개인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같은 이런 모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밤에 피곤한데 집에 와서 지금 9시가 다 돼서 뉴스 보고 자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굳이
이 그 연수문화원에 모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인천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천을 바꿀 때 우리 또 자식들이 살기 좋은 인천으로 될 수 있고 너무 고맙습니다. 뭐 저는 저희가 이제 아주 젊어서 활동할 때 모토로 세웠던 것은 세 글자 세 마디였죠. 지역 인천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문화를 사랑하고 또 인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역 사랑, 인간 사랑, 문화 사랑 이렇게 이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가치들 이제 좀 같이 재밌게 사는 방법들을 뭐 우리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멀리 뭐 인천까지 뭐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그냥 우선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분들이랑 우선 재밌게 잘 지내보자 그게 꿈이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신 이사장은 저보다 이제 몇 살이 어려서 아직도 에너지가 팔팔해서 이제 투쟁하자 이러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뭐 조용하게 투쟁을 했어요. 후배들 시켜야죠. 후배들. 저는 못하고 이제 후배들 시켜야죠. 저도 옛날에 조용조용하게 할 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끈질기게 했어요. 저희는 한 30년 했으면 웬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뭐 지금 커다랗게 인천 뭐 크게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제가 우선 집에 가면 마나님한테라도 잘하고 옆에 형제들 자매들 또 뭐 이웃들 그런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보다듬어 주면서 자기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뭐 좋은 방법이 인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구에 가면 그럼 대구 사랑이 되는 것이고 부산에 가면 또 광주에 가면 광주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우주에 가면 우주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속에 가면 꿈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가치들 모여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대표님 이거 질문을 갖다 10분 동안 고민시켜서 질문을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해내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좋은 시간들을 그동안 보내신 것 같아서 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 12차 강좌를 열고 두 번의 동아리 들어가도 되는? 네, 들어가세요. 네. 12차 강좌를 열고 두 번의 동아리 모임을 저희가 했어요. 하면서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인 입장에서 수강생들의 그 열의에 엄청나게 제가 이번에 놀랐거든요. 이와 유사한 강좌를 평생학습관에서도 했고 방통대에서도 했었고 몇 군데서 했었는데 이번 강좌는 제가 스스로 많이 깨우치고 놀란 케이스였어요. 그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제가 한 분 발견했는데요. 사진 찍지 마시고요. 이번 강좌에 대한 그 소감을 제가 한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남자분 중에 가장 그 연하자, 여자분 중에 가장 연하자이면서 몇 개월 된 아들 같이 와서 아들 보듬어가면서 강연을 두었던 그 두 분께 한 2분씩 기회 드릴게요. 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 잠깐 좀 나와서, 예. 이건 제가 뭐 퍼포먼스가 아니고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아기를 계속 안고 와서 강의를 퍼펙트하게 들으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가 많이 협조를 해줘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들었고요. 솔직히 저는 두 분 앞에서 너무 창피해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정말로 인천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부산처럼 바닷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 여름에 서해안 바닷가 저기 태안 많이 놀러 갔고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인천 사람인데 왜 나의 권리를 주장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강의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천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랬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이 다 같이 놀랐어요. 애는 왜 이렇게 강의에 협조를 잘해요? 기가 막혔어요. 자, 우리 권영민 선생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아까 발언했지만 간단하게 소감 좀 제가 듣고 싶어서 모실게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아까 발언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퍼펙트하게 출석하셨습니다.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전 우주 나이가 이제 138억 년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지구에 대한 역사책이 쓰여진 게 한 성경으로 보고 200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만난 게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세 배웠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이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피해 보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되겠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제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화합해서 뭐 좌우 위아래 따지지 않고 다 화합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동 먹네요, 계속.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다 됐고 여기 이제 9시를 전후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도 할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만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강의 어떠셨어요? 네, 제 강의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번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 인천에 사시면서 인천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 타임씩 좀 꾸려나가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다음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 뭐 할 건 없고요. 2시간 걸쳐서 정말 여와 같은 호응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만날까요? 네, 내년에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만들어서 또 만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